이영작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이념 전쟁이 치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자기가 진두지휘하면서 그거를 많이 이끌고 있다. 네. 이렇게도 봐지는데요.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만드는 사업본부가 생겼죠. 네. 네. 아직 나는 이제 도네이션 못했는데 나도 이제 조금 도네이션을 좀 하려고 그러고. 저도 그 이봉규 토크 콘서트 하면서 네. 그 수익금 플러스 제 돈 합쳐서 조금 있지만 네. 도네이션 하려고 그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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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 대통령인데요. 네. 네. 건국 대통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세계적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네. 이 기초를 깔아놓은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네. 이 기초를 이어간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 나도 지난번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 부정했다고 그랬죠. 이승만 대통령 자신은 부정한 게 없고 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다시 봐야 될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취한 이런 조치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거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개발 독재 하잖아요. 네. 근데 개발 독재란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개발 독재란 말이 잘못된 말이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이념을 이어받은 게 박정희 대통령이고 네. 그걸 쭉 이어받아서 전두환 대통령으로 해서 했는데 그걸 뒤집으려고 그랬던 게 문재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집으려고 그랬던 걸 다시 윤석열이가 이어받아서 윤석열이가 원상 복귀시켜서 대한민국을 바른 이념을 갖게 하겠다는 게 이념 전쟁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념 전쟁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이념 전쟁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네,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치열했죠. 네? 네. 치열했죠 그때. 근데 이제 그때는 그때 이념 전쟁이나 지금의 이념 전쟁이나 결과적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은 지금 철진한 이념진 전쟁이니 이념이 밥 먹여주나 그러고 있죠. 그 국민의힘 또 지도부는 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멍청하겠죠. 국민의힘에서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거들고 있어요. 그러게요. 답답해. 이게 왜 이념 전쟁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차기 총선에서 이념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고 국민의힘은 이념을 차기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끌고 나가야만이 승리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 이념 전쟁에서는 절대로 좌파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념 전쟁을 선거로 가지고 나와야지 차기 총선, 차기 대선에 이겨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나라가 제대로 쓰죠. 좌파 이념도 좋고 정일성, 예. 정일성 공원도 좋고 정일성 공원은 완전히 광주를 신해방직으로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푸틴 독재예요. 네. 중국 시진핑 거기도 독재예요. 네. 북한의 김정은 그것도 독재예요. 네. 전체주의예요. 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시절에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을 어떻게 했죠? 사형시켰죠. 보니까 무기징역 선고라고 하는데 사형 선고했나요? 아무튼 사형 언도 그러니까 모의 재판에서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게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독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재를 반대해야 된다. 우리가 독재를 이겨야 된다. 말이 좋아서 좌파지. 사실 그 사람들 다 지금 독재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게 지금 거의 다 공산당 독재 아니에요. 네, 독재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만이 싸워서 지킬 값어치가 있는 체제다. 네. 지킬 가치가 있는 체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실증적으로 거예요. 미국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은 상당히 그 이념 전선의 뿌리가 깊다. 네. 이미 대학생 시절에도 전두환 모의 재판에서 최고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모의 재판이긴 하지만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고 그리고 전체주의에 대립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그것만이 해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회만 있으면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게요. 취임식 때 한두 번이 아니고 네, 기회만 몇십 번씩 얘기합니다. 네. 내가 취임하기 직전에 그 월간조선에다가 인터뷰한 글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해서 나하고 대통령 혹시 교감이 있었나 그러는데 네. 난 대통령 만나본 적도 없어요. 뭐 통화해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사상이 같은 거죠. 이제. 네, 같은. 네.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우파는 옳고 우리나라의 좌파는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요. 이제 나는 이제 간단하게 뭐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파는 기업과 개인이 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기업과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반면에 정부는 필요악이다. 그러니까 악이니까 작아야 되고 필요하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악이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제 규제를 철폐하고 세금 줄이고 정부를 작게 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개인과 기업이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와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좌파나 우파나 정부의 목적은 똑같아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방법이 다른데 개인과 기업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는 생각이 달라요. 좌파는 그 반대. 정부가 모든 걸 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지금 현재는 그 절충이 돼 있죠. 우리나라 그 장애인 고용이요. 장애인 고용을 이 일반 기업에서 자기 종사하는 사람은 3.1%를 법으로 고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죠. 그 공공기관이 3.6%예요. 근데 규모로 보면은 기업이 훨씬 더 많이 고용하고 있죠.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와 그게 복지. 가장 그 장애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 가장 최약자인데 그 약자를 갖다가 그 보호하고 먹고 살게 해준 것이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에요. 한국조차 그래요. 그렇죠.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생계를 도와주고 복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기업이 이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뭐 내가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만 하더라도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걔네들한테 연금 이렇게 계속 연금 넣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연금을 들게 해준다고. 그리고 그걸 지원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의 목적의 가장 굉장히 큰 부분을 기업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개인과 기업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포션을 정부보다 기업이 더 많고, 그래서 정부는 최소화시키고 네. 규제를 철폐하고 이런 게 이제 우파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우파의 개념은 국가의 부는 정부가 아니고 개인과 기업이 창출한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좌파는 엘리트가 정부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즈들이. 네, 엘리트들. 지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지들이 거죠. 엘리트라고 네. 생각. 지들이 다 그 먹어요. 엘리트가 기업과 개인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간 산업을 국영화해요. 지금 오늘 뭐 요새 저 철도 노조 파업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SRT까지 다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업을 국영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개발은 기업 주도가 아니고 정부 주도가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나눠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탄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지금 보면은 이런 좌파의 개념과 개인과 기업이 선이고 정부는 필요악이라는 우파와 네.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이기고 있어요? 우파가 압도적으로 자유진영이 이기고 있죠. 자유진영이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죠. 예. 근데 내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볼게요. 네.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성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소련하고 미국을 비교해 봐요. 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뭐 별로 미국 땅은 별로 그 피해가 없었지만 소련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예. 봤거든요. 그래서 소련에서 국가 주도로 공산당이 그냥 막 탄압을 해가지고 경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950년도 초창기에 소련이 잘 살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미국보다 잘 살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 미국 내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나? 아,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수한 제도 아니야. 아, 그렇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영어로 레드 스퀘어라고 그래요. 네. 그 레드 스퀘어를 우리말로 뭐라고? 적색 공포라고. 적색 공포. 적색 공포. 네. 그 적색 공포를 이용한 것이 메카시예요. 네, 메카시즘. 네, 메카시즘이라는 거 우리나라 공산주의 들어오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자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다 공산당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걸 메카시즘이라고 그게 하죠. 이제 메카시즘이거든. 네. 근데 메카시즘은 소련이 미국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공포심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이제 공포인데 그건 사실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뭐 예를 들어서 1959년대 키친 디베이트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소련 박람회 가지고 닉슨하고 흐루스초프하고 어느 나라가 더 잘 사냐 그만 디베이트라고 그랬어요. 그 키친에서 했나 보죠? 네, 그걸 키친 디베이트라고 그래. 박람회에서 디베이트 한 박람회,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로 했는데, 결국은, 1990년대 구소련 경제가 붕괴되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보면요, 소련은 유태인들이 아주 기업과 경제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기업가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 다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포그람이라는 걸 그 전에 이제 러시아 제정 시대에 그랬고 또 소련 공산당에서 많은 주이시들을 학살을 했고 그래서 많은 주이시들 기업할 수 있고 그런 유능한 주이시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소련 같은 데는 그런 그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개인과 기업과 개인의 능력을 존중해 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뭐예요? 미국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미국과 유럽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유럽은 상당히 사회주의적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저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어지간한 국가보다도 더 부가 많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과 기업의 역량을 봐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대만 비교해 보죠. 중국은 1949년대 공산당 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장개석을 비롯한 우파들이 쫓겨났잖아요. 그때 기업인들도 같이 갔어요. 대만 정말 대만 작은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했다고요. 그리고 모택동이 문화혁명 일으키면서 기업인 이런 사람들 다 학살하고 뭐 다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만이 지금 한국보다 잘 살아요. 1인당 국민소득 한국보다 높아요. 네. 네.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뭐.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 모든 것을 그 많은 그 큰 땅덩어리와 그 많은 인구와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만을 쫓아가지 못하죠. 아유, 비교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자유가 없어요. 그 자유가 차이가. 없고 그나마 이제 등소평 이후에 자유를 줬는데 그 최근에 보니까 그 알리바바요. 알리바바 마윈 네. 그런 사람들 다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또 네, 시진핑이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형편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취업률을 발표를 못하, 실업률을 발표를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명문대학 나오면 보고 하방해라, 시골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시진핑의 독재 아래서는 중국은 이제 점점 더 후진해요. 그리고 모택동의 문화혁명이 중국을 굉장히 후퇴시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진핑이 뭐 하고 있어요? 간첩 잡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게 고발하고 외국인들을 다 간첩 취급하고 그러니까 다시 주계장막이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계장막에서 이 나라는 독재가 되고 경제는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은 디지털 독재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디지털로 네, 아주 인공지능으로 팍 잡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벌써 미국, 소련, 그다음에 중국, 대만을 비교해봤을 때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이기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를 한국, 보죠. 북한도. 그것도 사실은 1980년도 초반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산다고 그랬어요. 네. 각종 데이터가 그렇게 나옵니다. 네. 72년까지. 그리고 84년 8월에 서울에 대홍수가 났을 때 김일성이 쌀하고 아스피린하고 석탄 보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만큼 그 사람들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뭐 가장 중요한 업적이 산업화라고 그러잖아요. 산업화를 기여한 대통령이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1945년도에 해방되면서 일본이 29억 달러어치의 공공재산을 북한에 남겨놓고 철수했어요. 네, 29억 달러 네. 북한, 한국은 남한에는 23억 달러. 북한은 그건 훨씬 주로 많이. 그렇죠. 23억 달러 주로 경공업. 북한은 중공업. 그 북한은 이 자원이 많고요. 네, 자원이 많고. 근데 이제 북한은 일본의 귀속 재산을 국유화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탄압을 받으니까 그 유능한 기업인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북한 출신들의 지금 한국에서 성공적인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뭐 내 친구들도 그런 기업 재벌을 한 친구가 있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귀속 재산이라고 그러죠. 일본인들이 남겨놓은 재산을 그거를 국가가 국유화하지 않고 사유화했죠.
불화했어요. 네, 불화.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그 보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두산, 네. 오비 맥주, 뭐 하이트 맥주, 한화그룹, 해태, 동양세멘트 쭉 나와요. 뭐 신세계백화점, 뭐 LG, 쌍용, 동국제강, 삼성화재, 제일제당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다 하다는 기업이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난 그 귀속 재산을 이승만 대통령이 저렴하게 불화해주고 네. 그 기업인들이 키운 거예요. 북한은 그 정부가 그걸 다 망가뜨려 그 버려요. 결정적 차이가 네, 그 결정적 차이가 거기 있는 거기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한진그룹, 뭐 대한통운, 뭐 이런 데가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의 역량보다는 개인의 역량을 믿었고, 그래서 귀속재산을 그 사람들한테 불화하고 자유롭게 성장시키게 한 거예요. 북한은 김일성이가 자기가 다 했고. 그 김일성은 소련에서 좀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공산당. 이승만은 미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그렇게 돼서 네, 그렇게 그렇게 된 거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 독재라고 그러고 또 정경유착이라고 이제 우리가 비난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게 잘한 거예요. 이런 거면 경제 개발을 하면서 기업인들과 손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펀딩도 뭐 한일 협정 맺고 뭐 여기저기 다녀서 차관 받아오고 네. 그래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인에 나눠준 거예요. 네. 기업에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개발 독재라고 그러지만 그 개발 독재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네. 기업을 살려준 거예요. 개인 기업을, 사기업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가 된 거고, 그러네요.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했지만 최빈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자유가 없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한가의 이념이라고 본다면은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한국, 그다음에 대만, 미국. 이건 또 다른 이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채택한 이념이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반민이 뭐 반일이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념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국가 중심이냐 개인과 기업 중심이냐. 개인과 기업의 자유냐.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느냐. 하느냐. 네. 이념 전쟁은 그 이념 전쟁인데 거기서 북한을 찬양하는 좌파의 독재 이념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이념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느냐 아니냐로 국부와 개인의 국가의 부와 개인의 삶이 결정돼요. 근데 지금 잘 사는 한국도 까딱 잘못하면 망해버려요. 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쿠바하고 아르헨티나예요. 그죠. 쿠바가 카스트로한 공산당 혁명을 일으킬 때 미주 전체에서 비록 부패했다 하지만 미국 다음으로 가장 잘 살던 게 쿠바였어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다고요. 네. 잘 살기 때문에 부패도 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은 뭐 중진국도 밑에서 이제 후진국 네.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념을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된 그렇죠. 이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그건 더하죠. 아르헨티나 1945년 당시에
세계 5대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엄청. 그런데 페론이란 사람이 포퓰리스트, 대통령 돼서 네, 좌파. 인기 영합주의를 했단 말이에요. 인기 영합주의를 하면서 지금 중진국 미만으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념 전쟁이란 것은 그런 말하자면은 카스트로식의 그 혁명이라든지 또는 페론식의 인기 영합주의로부터 우리 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념이 밥 먹여줘요. 그러네요. 이념이 네. 밥 먹여주네. 네, 이념이 밥 먹여주는 거예요. 이념 없어 우리 쿠바나 또는 아르헨티나처럼 돼요. 지금 잠시 잘 산다고 교만해지고 큰일 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집권하게 되면은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네, 네. 문재인 5년 동안에 또 네. 엄청난 또 그거 보여줬고. 예. 그래서 이념이 중요하고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항상 이념 대결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념 전쟁은 철지났다, 이념 전쟁에 밥 먹여주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밥 먹여줍니다. 네, 밥 먹여줘요. 그리고 이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이념이 확실치 않으면은 나라는 그냥 순간적으로 네. 쿠바나 아르헨틴처럼 쇠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돌아온 총선에서도 그 이념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네. 우리 이영작 박사님처럼 정리를 해서 역사의 종말을 그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끝났다.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 주사파들이 이 철진하게 다시 끝난 거 가지고 다시 불실 살려가지고 불실 살리려고 네. 그러고 그게 지금 이념 전쟁이에요. 그죠 이념전 네, 이념 그게 전쟁에 이념 전쟁.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활을 지금 사활을 걸고 싸워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지금 잘 사니까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그럼 멍청해질 수 있다. 그렇죠. 절대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처럼 끈을 됩니다. 놓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네. 이영작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